밤이 깊어갑니다.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멈춥니다. 이제 당신은 잠시 시간을 멈추고 오래된 지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2500년 전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배움에 대하여, 사람다움에 대하여, 마음의 평화에 대하여. 그의 이름은 공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선함을 일깨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편안히 들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까지 밤하늘에 별이 떠오릅니다. 그 별빛처럼 공자의 지혜도 오래도록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 봅니다. 봄날의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꽃잎이 떨어집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은 흙길이었고 발걸음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공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이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공자가 평생 찾았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을 그는 덕이라 불렀습니다. 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도 높은 산 속에도 없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덕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배움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배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우고자 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다울 수 있는가? 그것이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자는 30살이 되었고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30에 나는 서게 되었고 40에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다. 30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40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삶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천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예순이 되자 귀가 순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고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흔이 되어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공자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기쁘십니까?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울 때 기쁘다고, 배운 것을 익힐 때 즐겁다고,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올 때 반갑다고. 그의 기쁨은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만족감, 오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공자는 가난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어쩌겠는가.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늘은 자신과 함께 한다고. 비록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자신의 뜻을 알고 있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혼란해도 사람들이 덕을 잃어도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람들이 사람다움을 되찾을 것이라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그래서 그는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덕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우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공자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조용히 마루를 비춥니다.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살랑입니다. 공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에 내려앉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 일어나 책을 펼칩니다. 그에게 배움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공자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알미 아닙니다. 몸으로 익혀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신도 배우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든 물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를, 장인에게는 기술을, 나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아이 둘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침 해가 저녁 해보다 크다. 다른 아이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정오의 해가 가장 작다. 공자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니.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를 배우고 예를 익히고 음악을 들어라. 시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 속에는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그리움. 시를 읽으면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는 행동을 바르게 합니다.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를 익히면 품위를 갖추게 됩니다. 음악은 영혼을 조화롭게 합니다. 음악 속에는 우주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우러지듯 삶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다. 공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자신을 모르면 소용없다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부였습니다. 공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살핀다. 남을 위해 일할 때 충실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신의가 있었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매일 밤 그는 이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충실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신의를 지키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면.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알고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배웠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움은 바다와 같다. 아무리 마셔도 끝이 없다. 그의 겸손함이 제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계절이었습니다. 보리밭이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배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유유히 흘러갑니다. 배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오직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공자는 덧붙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배운다.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배움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학문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진정한 배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 더 지혜로워지고 더 어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배움의 목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은 기쁨이라고, 알아가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그는 오늘도 배웁니다. 내일도 배울 것입니다. 평생토록. 등불이 흔들립니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춥니다. 공자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에 집중합니다. 달빛이 고요합니다. 세상이 잠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인에 대하여. 인, 그것은 공자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한자로 쓰면 사람 인과 두 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이 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인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인이 실현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여러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충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정의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스며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해주어라. 이것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것,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남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남도 존중하는 것,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간단하지만 깊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남도 상처받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기 싫으면 남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 듣기 싫으면 남에게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군자라 불렀습니다. 군자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군자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인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군자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웠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길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만 한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노인에게 입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공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을 실천했다. 인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그것이 인이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외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모두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인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할 때 남도 통달하게 해준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함께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공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별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는 저 별처럼 멀리 있지 않다고,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때,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때, 그때 인이 실현된다고 공자는 평생 인을 추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인에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어진 사람이 되리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성했습니다. 오늘 나는 인했는가?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살랑입니다. 공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인은 멀지 않다.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인이 곧 이른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공자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하여 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밝히고 소인은 이를 밝힌다. 군자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소인은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그 차이가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군자는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소인은 묻습니다. 이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 군자는 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고민입니다. 소인은 이익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공자는 덧붙였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군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다른 생각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지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소인은 겉으로만 맞추려 합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아첨하고 약자 앞에서는 거만합니다. 속으로는 서로 다투고 시기합니다. 진정한 화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그리고 남을 다스려라.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서 남을 이끌 수 없습니다. 군자는 먼저 자신을 닦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제의 잘못을 반성하고 오늘의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공자는 또 말했다.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지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소인은 그 반대입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군자는 넓습니다. 마음이 넓고 도량이 큽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을 비난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양심에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좁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이익에도 욕심을 부립니다. 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연하고 여유롭지만
소인은 늘 근심하고 걱정한다. 군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잘못을 숨기고 이익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양심이 그를 괴롭힙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들판이 보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저 산처럼 묵직하다.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다. 군자는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가난해도 기쁘게 살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군자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원칙을 지킵니다. 유혹이 와도 위협이 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공자는 평생 군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군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실수하면 고쳤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하나, 둘, 셋, 수많은 별이 빛납니다. 공자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군자는 저 별처럼 빛난다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는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꾸준히.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대지를 깨웁니다. 이슬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마치 작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공자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에 대하여,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였습니다. 사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엄격하게 들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뜻은 달랐습니다. 얘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위한 틀이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얘가 왜 중요합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얘는 질서이다.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온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는 가정의 예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 형제 간의 우애, 그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합니다. 만약 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가 서로 다툽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에는 사회의 예가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절도, 친구 사이의 신뢰, 그것이 사회를 조화롭게 합니다. 만약 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와 혼란이 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사회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경고했습니다. 예가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고. 진심이 없는 예는 의미가 없다고. 예하지만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음악하지만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공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의 겉모습만 따졌습니다. 화려한 의식, 값비싼 예물. 그것이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반대했습니다. 예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대로 절을 했습니다. 정확한 동작으로 틀리지 않게. 하지만 공자는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은 적었지만 슬픔은 깊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예를 아는 사람이다. 예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였습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절로 화합한다. 예는 법보다 부드럽지만 더 강력합니다. 법은 벌로 사람을 억누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벌을 받는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따릅니다. 예는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아름답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자연에도 예가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둡니다. 그 순서를 어기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려봤자 얼어 죽습니다. 여름에 거두려 해도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공자는 자연에서 배웠습니다. 예는 자연의 이치와 같다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따르면 편안하고 거스르면 고통스럽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춥니다. 은은한 빛이 모두를 감쌉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예를 배우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자는 고요히 대답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예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불안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기둥. 예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평생 예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불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지키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피곤할 때도 어른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예였고 그것이 도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맞춰 춤을 춥니다. 공자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예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렇게 그는 오늘도 예를 실천합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먼동이 트는 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옵니다. 공자는 조용히 명상에 잠깁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오늘 충과 서에 대해 생각합니다. 충,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 거짓 없이 솔직하게 사는 것,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서, 그것은 용서이자 이해였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려 있다. 제자 증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충서일 뿐이다. 공자가 나간 후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증자는 대답했습니다. 충과 서일 뿐이다. 공자의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살고 남을 이해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려운 개념도 필요 없었습니다. 충과 서,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되었습니다. 충은 자신에게 엄격한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충실하게 하고 행동을 독실하게 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께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게을렀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충실하게 하거라.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다. 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충입니다. 선은 남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간단하지만 깊은 가르침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우를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서였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기 싫으면 남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난받기 싫으면 남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 듣기 싫으면 남에게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배신당하기 싫으면 남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한 원칙이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 사람이 약속에 늦었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다니 무례한 사람이군. 하지만 공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공자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도왔습니다.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 약속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선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히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공자는 늘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충과 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것, 그것이 균형이었습니다. 자신에게만 엄격하면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가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에게만 관대하면 자신이 해이해집니다. 자신은 게으르면서 남에게만 너그럽습니다. 둘 다 필요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충실하고 남에게는 서하는 것,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충과 서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하나의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 충이 있어야 자신이 바로 섭니다. 서가 있어야 남과 조화를 이룹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하나만 있으면 제자리를 맴돕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 있고 서가 없으면 고지식합니다. 서만 있고 충이 없으면 무언칙합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공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밝은 달빛이 세상을 비춥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충과 서로 살아온 하루였는가? 오늘 나는 충실했는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이었는가? 오늘 나는 남을 이해했는가? 실수한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는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했는가? 매일 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시 충과 서로 살아갈 내일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살랑입니다. 공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잠에 듭니다. 충과 서를 마음에 새기며 새벽 종소리가 울립니다. 맑은 종소리가 마을에 퍼집니다. 여운이 길게 이어집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공자의 집에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이는 멀리서 왔고 어떤 이는 가까이서 왔습니다. 발걸음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모두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자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환영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공자에게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총명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열을 알았습니다. 배움을 사랑하고 덕을 실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를 가장 아꼈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배움을 좋아했다. 공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로는 용감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칠었지만 의리가 있고 정직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뻐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자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공은 말을 잘했습니다. 외교에 능하고 사업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증자는 효성이 깊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조용하고 묵직한 성품이었습니다. 공자는 그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제자마다 다 달랐습니다.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달랐습니다. 공자는 각자에게 맞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두 제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들은 것을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자로에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계신데 어찌 들은 대로 바로 하겠는가? 먼저 물어보고 의논해야 한다. 염유에게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들은 것을 바로 실행하라. 다른 제자가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셨는데요. 공자는 설명했습니다. 자로는 성급하니 조금 억제시켰고 염유는 주저하니 용기를 북돋웠다. 공자는 제자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질문하면 함께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모퉁이를 들어 보이는데 새 모퉁이를 스스로 찾지 못하면 다시 가르치지 않는다. 공자는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매미가 울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춥니다. 바람이 불면 그림자가 춤을 춥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각자 무엇을 하고 싶으냐? 자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3년이면 백성을 용감하게 만들고 의로운 길을 알게 하겠습니다. 공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공도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외교를 맡고 싶습니다. 3년이면 백성을 풍족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각자 포부를 말했습니다. 모두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증점이 검은고를 타다가 말했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멈추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봄날 옷이 다 되면 어른 5, 6명, 아이 7, 8명과 함께 강에서 목욕하고 바람을 쐬며 노래 부르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공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증점의 뜻과 같다. 공자가 원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어른과 아이가 함께 웃는 세상,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공자를 사랑했습니다. 공자도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눴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함께 즐겼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쫓겨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 일어서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버텼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구나. 자로가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궁해도 의연하지만 소인은 궁하면 마구 날뜁니다.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었을 때 공자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2번 통곡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자로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공자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젊은 제자가 먼저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공자에게 자식과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을 보면 배우고 선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춥니다. 은은한 달빛이 모두를 감쌉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자는 미소 짓습니다. 제자들도 미소 짓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나뭇잎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집니다.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공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한 잎, 두 잎 천천히 떨어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흰 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아니, 더욱 평온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심이 없고 어진 자는 근심이 없으며 용감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 세 가지 경지입니다. 지혜로우면 무엇이 옳은지 알기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질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살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도 편히 잠듭니다. 용감하면 해야 할 일을 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어려워도 합니다.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자는 평생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근심은 대부분 자신에게서 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 그런 근심이 사라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으면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탄하고 넓다. 소인은 늘 근심하고 걱정한다. 군자의 마음은 넓은 들판과 같습니다. 탁 트이고 여유롭습니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봅니다. 소인의 마음은 좁은 골목과 같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벽만 보입니다. 어느 날 공자는 강가에 섰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세월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멈출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자는 대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평온한 마음의 비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공자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소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몰입했습니다. 음악 속에서 그는 조화를 발견했습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우러지는 것, 빠른 리듬과 느린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삶의 이치와 같았습니다. 삶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일과 휴식의 조화, 긴장과 이완의 조화, 주고받는 조화. 공자는 평생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중용,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면 쓰러집니다. 너무 쉬기만 하면 게을러집니다.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빛납니다. 공자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봅니다. 우주는 넓고 자신은 작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존재지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저 별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답합니다. 사람다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해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자연의 이치일 뿐이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집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것, 덕을 쌓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산다면 죽음도 평온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리를 깨우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계절이 또 바뀝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공자는 여전히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배웁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계속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그의 지혜는 전해집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공자를 읽습니다. 그의 말을 되새깁니다. 그의 지혜를 배웁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그 별빛처럼 공자의 가르침도 빛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 그것이 공자가 남긴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바람입니다. 공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덕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바람도 잠들고 새도 잠들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세상을 비춥니다. 당신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2500년 전 한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공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실망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슬펐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죽어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실수하면 고쳤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권력도 재물도 아닙니다. 궁전을 세우지도 전쟁을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지혜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 서로 사랑하는 법, 평온한 마음을 갖는 법. 그 지혜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배려할 때,
당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 당신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공자의 가르침이 실현됩니다. 이제 당신은 쉬어도 좋습니다.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도전이 공자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충분합니다. 달빛이 창을 비춥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공자의 말이 들리는 듯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당신도 배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익히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별이 반짝입니다. 하늘은 넓고 밤은 깊습니다. 우주는 고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잠들어도 좋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공자가 함께합니다. 2500년을 넘어 그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잠을 지키고 당신의 꿈을 안전하게 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어나는 아침. 그때 당신은 다시 걸으면 됩니다. 공자가 걸었던 길을, 사람다움의 길을, 덕의 길을,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이제 잠드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달빛이 당신을 감쌉니다. 평온한 밤이 되기를, 좋은 꿈 꾸시기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자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2500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 그 길 위에 당신도 서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잘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달빛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기를,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립니다. 공자의 지혜와 함께, 사람다움과 함께 잘 자요. 편히 쉬세요.